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다 업무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민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했던 원주시의 그 위법적인 행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사업과 철거 과정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형이 보존된 대형 단관극장의 역사부터 시민 주도의 극장 보존 활동, 국도비 확보 사실 등을 나열했고 원광수 시장 취임 이후 철거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 위법적 행정 절차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조례에서 마련한 별지 양식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기재를 요구하며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했다. 외부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철거 방침을 공식화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절차적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보존 측 시민과의 비공개 면담 이튿날 곧바로 철거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증거나 공식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위법적 행정으로 극장 철거를 강행했고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 그 과정 안에서 두렵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고민을 나눌 때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2023년 8월 8일 철거 시도 현장에 대해서는 회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회원들을 밀어내거나 완력을 행사했다며 오히려 원주시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용역들과 수많은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피고인들이 밀려 아카데미 극장 유리창 앞에까지 밀려왔다. 그럼에도 계속 용역들과 공무원들이 밀어내니까 아까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유리창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위험했다. 이게 원주시 공무원들이 한 짓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극장 보존 활동을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가 바람길 숲 준공에 맞춰 학성동 옛 원주역 주변에 공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 있는 옛 원주역은 무실동으로 옮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오래된 폐역사만 덩그러니 남아 흉흉한 느낌마저 감돌았던 옛 원주역. 원주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일대 4,400제곱미터에 나무와 잔디를 심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의 공원은 최근 조성됐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옛 원주 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원은 새로 생겼지만 폐허로 남아있는 옛 원주역 때문에 우산동에서 반곡역까지 11km 폐철로 구간에 추진되는 바람길 숲도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한때 강릉 지역 유명 커피 공장 입점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역사 건물과 부지는 철도공사 코레일이, 철로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 두 기관이 부지 맞교환을 거쳐 코레일이 원주 역사 개발을 전담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이에 맞춰 대형 카페를 포함해 기존 센트럴파크와 바람길 숲에 어울리는 활용안을 코레일과 협의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원주 역사를 포함해서 그 일대 부지를 이제 코레일에서 이제 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협의해서 용역을 거쳐 실제 공사 시작까지는 빨라도 1년,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원주시는 방치된 옛 역사는 그대로 둔 채로 오는 10월 센트럴파크와 바람길숲 준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민공간 조성 사업이었던 만큼 원주시가 보다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3년 전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광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석탄공사 사장이 공기업 대표로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하 675m 갱도에서 40대 광부가 실종됐습니다. 이 광부는 약 34시간 만에 구조돼 갱도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채탄 과정에서 석탄과 물이 많이 섞인 죽탄이 갑자기 밀려 내려와 광부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맨 앞에 있었던 부장은 그 대표에 전달을 하고 그 소속장인 그 부장은 그 대표 과정에서 그 죽탄 밀림이 발생이 돼서 죽탄에 휩쓸려서 지금 묻힌 걸로 그 확인이 되는데. 이 사고로 당시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과 안전관리 직원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갱도 안의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의 첫 사례였습니다. 관련자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측엔 벌금 2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 전 사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2명도 안전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사장은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8월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막바지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이들이 떠난 자리에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이면서 청정 강원 계곡이 멍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영객들이 몰리는 홍천강 한덕 유원지. 입구 한편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인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사이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자꾸 이게 아무데나 버리고 하니까 참 맞춰가지고 갈 때는 끼어들고 이 정리 자기가 가져온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처에 위치한 수산 유원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홍천강 유원지 근처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게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표지판 내용이 무색할 만큼 이렇게 쓰레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이 무단 투기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50m 전방에 쓰레기 배출장이 있는데 편의상 입구에다가 갖다가 배출을 시켜준다. 야행객들이 그런 게 좀 안 좋다. 말도 잘 안 듣고 우리는 말 안 들어요. 홍천강이 흐르는 홍천 서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 평균 겨울철의 2배인 91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1.5톤 트럭 60대 분량의 양입니다.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물놀이 명소인 춘천 지암리와 원평리에서는 주민들이 아침부터 나와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까지 합니다. 아유 많지요. 아주 뭐 100배 많지요. 봄가을에는 저 겨울에 안 가니까는. 근데 그때 와서 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그때 그걸 치우는 거야 이제 한꺼번에 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양심에 강원 청정 계곡이 여름철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시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5곳에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원동 사거리 등 4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를 기존 2m에서 5m로 늘렸고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11곳도 선정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를 4m로 늘렸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이격거리 조정 후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상주하는 국립청년극단이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청년극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프로 무대 경력 3년 이상의 청년 예술인 20명을 선발해 연습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순회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원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로 원주시나 강원도 출신을 우대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국립극단에서 창단한 국립청년극단 상주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됐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원FC와 갈등을 겪고 있는 춘천시가 홈 경기 개최 즉 재공모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춘천에서 강원FC 경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강원FC가 춘천과 강릉을 대상으로 경기 개최 지원금을 많이 제시하는 지역에 홈 경기를 개최토록 공모를 진행했지만 춘천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강릉시가 단독 신청해 내년 시즌 홈 경기와 코리아컵 경기까지 모두 강릉시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